빠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에 유신을 말씀해 주셨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네네. 그런데 벌써 수익률이 몇 %죠? 굉장합니다. 11%대 넘어가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월요일쯤에는 또 15%대 강세로 거래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갈테마에 또 최적화된 제가 또 운이 좀 좋았죠. 이런 건 좀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갈 네. 테마에 최적화된 우리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유신 또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휴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좀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은 이슈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에 대한 테마들이 조금씩 더 움직일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에 대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세게 수급이 붙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잠깐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도 최근에도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붙었던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일단은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이제 그런 수주를 하는 걸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추세인 21선 구간이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구간까지는 하단선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구간 가고 있는 테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고요. 아무래도 고전했던 게임주, 겨울 성수기에는 웃을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게임주가 잘 가고 있죠. 드래곤플라이의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1,1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실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도 오늘 10%대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고 8%대 오름세입니다. 3분기에 좀 적자를 냈다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잘 나갔던 메타버스 게임이 이번 해에는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게임주라고 하면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이 이제 유상증자 권락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번에 뭔가 많이 갔지만 개별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 호재가 다 발생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건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불황 경기가 지금 이어지면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먹거리들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일단은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죠. 유니버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K-팝에 열광을 하면서 이런 이제 플랫폼들, 다양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연예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걸 이제 운영하는 크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 자회사죠. 회사가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고요. 매출이 한 해 동안 115억 원을 내는 이런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게임 회사들은 원래 게임 출시가 되기 전에 아니면 게임이 출시가 되고 흥행을 할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죠. 한빛 드론이 국내 드론 시장을 또 섭렵하면서 드론의 매출이 무려 81억을 기록을 하면서 모회사 한빛소프트의 109억의 74%나 매출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또 기염을 토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이시티는 웹툰이라고 하는 거에 또 도전장을 또 냈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아까 말했듯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를 성공하면 신작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 권리라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중순에 지스타 행사를 하고요. 12월 달에 미르 M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출시가 전에 그리고 게임 출시가 되고 나서 그리고 흥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또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게임주는 역시나 방학 시즌이 성수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방학, 성수기 시즌에 돌입을 앞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한 종목씩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작 무엇이 나왔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한 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갖고 온 픽 종목은 M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최근에 로블록스가 9월달 이용자가 23% 증가했다는 걸로 VR 관련주로 이제 올라갔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아라는 게임을 사전 예약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면은 이제 흥행에 대한 여부로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PBR이 좀 높습니다. 보통은. 근데 지금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PBR이 1.6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듯이 방학 시즌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죠. 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저점을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핵심 중기선이죠. 이 구간까지의 이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구간 손절가는 5,300원 구간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300원 구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달 신작 루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종목으로 M게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꼽은 가을 만한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투엔데믹 우려 진단키트주 상승 모멘텀 될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오늘만큼은 EDGC 소마젠 넘어서서 지금 차트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소마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EDGC 3%대 오름세, 메디콕스, 휴온스, 대웅제약까지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말 확진자 수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저도 지난주만 해도 독감으로 굉장히 좀 감기 몸살을 앓았거든요. 어제는 독감 예방 접종을 제가 맞고 왔습니다. 네네네. 다시 이제 겨울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제가 갈테마라는 이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재료를 계절로 엮여서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겨울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앵커님이 독감에 대한 또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최저 몇 명 나왔고 최고 몇 명 나왔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체크를 또 하고 왔죠. 오늘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점검한다 네. 그래서요. 네. 최고 확진자 수는 4만 명대까지 저희가 돌파를 했다. 이런 네네네. 악재가 전해지기도 했죠. 최근에. 뭐 관련한 진단키트 종목들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최저는 10월 9일 날 8,900명이었습니다. 1확진자죠. 그리고 최고는 26일 날 43,000명. 근데 지금 2만 명대 평균 지금 10,000명대가 1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2만 명대를 평균으로 놓고 볼 때 4만 명을 돌파한 건 이제 최근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금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독감에 대한 또 이슈가 있어요. 방금 이제 앵커님이 걸렸다고 했지만 독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독감에 걸려서 온 건지 코로나로 걸려서 온 건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는 겨울철에 훨씬 더 수요가 이제 많아질 거고요. 지금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좀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1월 달에 8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이 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가파르진 않아도 그래도 올라가긴 하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검사 키트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것만 급등을 했어요. 시제는 많이 못 갔는데 슈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잘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정말 지난주에 감기 몸살을 앓았을 때 병원을 네. 갔더니 진단키트 하고 오셨냐고 그쵸. 실제로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하고 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독감 그리고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 바로 받아볼게요. 네, 역시나 이제 슈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그렇다면 시젠밖에 안 남았겠죠? 시젠을 갖고 왔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5천억인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은 견고하게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독감이라든지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두 가지의 질병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면 역시나 두 가지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시젠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일단은 대장주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로서는 이 종목이 주주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300억 규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지금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주의 재고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자리는 저점 구간을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차트 마지막을 보시죠. 현재 구간은 견고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핵심 중기선 가격을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9월 27일 날 그보다 저점인 25,000원 구간을 좀 짧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7,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총 1,3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한 곳이기도 하죠. 이번 종목으로는 시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